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집에 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떠나게 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밤낮 안 가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는지 그동안의 세월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저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해 고작 몇백만 원 벌어 먹고 살겠다고 입에 풀칠하는 인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저와 똑같은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주말마다 어디론가 떠나곤 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 또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찌문이 닳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 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었죠. 그리고 당연한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놓여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후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즐기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 자신을 아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편과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언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제 글을 통해 마음의 위로도 받고 싶긴 합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거든요. 남편과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남편과 저는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출나게 무언가를 잘해서 한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걸어왔었고 매달 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지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보, 잠깐 이리 좀 와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들 뒤나 닦아주면서 푼돈 벌어 입에 풀칠하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사장 소리 들으면서 내 밑에 직원 두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아? 최근에 내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모든 건 시작이 어려운 거지. 막상 시도해보면 별것 아닐지도 모른다고. 글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거면 벌써 다른 사람들도 다 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모든 건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었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부터 우리 자는 시간 쪼개가며 일단 돈부터 모으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 분명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보다 고생을 좀 더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좋자고 하는 거잖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 원래 야근 안 했잖아. 몇 년만 고생해주면
우리도 사장 소리 들을 만큼 괜찮은 사업체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나도 지금보다 2배로 더 뛰어다닐 테니까 준비해 보도록 하자. 너무 급하게 일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무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획이 뭔데? 나도 살면서 사장 소리 한 번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맨날 회사에서 눈칫밥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계획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남편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일단 여기저기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일 텐데 남편은 사업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였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출산하게 된다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 가지는 시기를 좀 더 늦추길 바랬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굶기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르게 되었고 생산직에서 야간 근무까지 빠짐없이 하며 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히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달 쌓여가는 통장과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손찌문이 닳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일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퇴근하면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기대에 부풀어 있는 남편을 기운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눈빛에 모래를 뿌리고 싶지 않아 이악 물고 버텨왔었네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함께 모은 돈과 어느 정도 대출을 함께 받아 남편이 원하는 사업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앞으로 모든 게 잘 되길 간절히 바랬어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당분간 정신 없을 거야. 처음 시작은 원래 그렇잖아. 자리 잡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자. 당신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삶의 여유를 즐겨야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안정적인 수입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동안 우리 정말 고생했잖아. 망할 일은 없겠지? 그런데 이 사업 당신 친구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나? 자리 잡혀서 지금은 거래처도 많다며. 그 친구한테 돈 많이 받았지. 절대 망할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쪽으로 납품업체 2곳 받았거든? 직원들과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해서 처음엔 적은 물량부터 시작해서 차차 올릴 거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 그렇긴 한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게 그렇게 잘 될까? 우리가 선 공정이면 당신이 말한 업체가 후 공정인 거잖아. 기초적인 걸 우리가 만들고 친구가 소개해준 곳에서 추가 공정 마무리 지은 다음 자동차 회사로 납품되는 거야. 남편이 말한 사업은 많이 복잡해 보였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만 봐야 했죠. 그래도 직원들과 함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문제없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처음 납품해야 될 물량들은 불량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건 남편의 친구분이 인수인계를 해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직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문제없이 돌아가는 사업을 보게 되면서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생각 없이 무작정 뛰어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몸을 무리해서 사용했는지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산부인과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면서 임신이 안 된다며 절대 안정을 필요로 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된 이후 푹 쉬어줬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길 원했고 검사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내막암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치료 후 임신도 가능하다며 시간을 두고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로 시댁에서는 신경이 쓰였는지 불만을 늘어놓으며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임신이 안 되었던 거야? 완치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그랬어?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다행히도 초기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내가 대충 알아봤는데 자궁 내막암 걸리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하더니만 그리고 이른 폐경도 올 수 있다던데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 받게 된다면 태어나는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괜히 임신했는데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거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부터 해서 아이를 가질 걸 그랬나 보다. 아들, 이제 어쩔 거야? 아이 못 가지면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 일단 아직 확실한 건 모르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야죠. 이게 전부 제 탓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아이 안 가져도 되니까 당신 몸부터 잘 챙겨. 그건 완치가 된 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얼마나 수발 들었다고? 저런 병이나 걸리고.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몸이 약해 보이더구만.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유, 속 터져. 시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들이 짜증이 났는지 저에게 안 좋은 말들을 퍼부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제 몸 제가 관리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알게 된 이후 많은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서둘러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과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친정 엄마가 저를 살펴주셨지만 남편은 일이 많이 바빴는지 병원에 올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해해 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병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고 싶어 집이 아닌 회사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사무실을 여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네요.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말도 없이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랬어.
갑자기 들어와서 놀랐잖아. 이제 움직여도 괜찮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뭘 놀라고 그래. 거의 완치됐기 때문에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오늘 퇴원했지. 그런데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야? 못 보던 얼굴인데? 새로 들어온 직원인가 봐? 언제부터 일한 거야? 아, 새로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됐어. 사무일을 대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뽑게 되었지. 일 처리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해. 그런데 왜 당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들어올 때도 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지금 당신 식은땀 흘리는 것 같은데? 꼭 거짓말하면 식은땀 흘리잖아. 더워서 그래. 방금 전까지 밑에 내려갔다 올라온 거야. 민정 씨가 컴퓨터를 잘 봐주거든. 먹통이 돼서 잠깐 부른 거였어. 남편의 목소리의 떨림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고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두 눈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것도 없어서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고 남편에게 저녁 먹으러 나가자며 물어보자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과 선약이 잡혀 있다며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간 처음 본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시간 동안 남편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네요. 새로 들어온 직원 여자는 진한 화장과 코를 찌를 정도의 향수를 뿌려 머리가 아플 정도로 회사와 맞지 않은 사람 같았는데 왜 뽑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진한 화장을 한 여자는 싫다며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치를 떨던 사람이었는데 남편 의자에 앉아있는 것 보고 너무 당황했었죠. 저에게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순수한 이미지가 좋다고 언제나 그랬었는데 또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은 제가 없는 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리하게 청소를 할 수가 없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치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화가 잔뜩 올라온 표정으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댔네요. 배를 눌렀으면 빨리빨리 문을 열어줘야지. 시엠이 성격 급한 거 잘 알면서 속 터지게 만들려 하는 거야?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 집안이 엉망진창이구먼. 방금 물 아들한테 전화 왔길래 잠시 들러봤다. 퇴원했다면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디?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얼마나 된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몇 번 더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봐요. 임신하려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뭐? 6개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이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손주 보겠니? 내 아들은 하루하루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네가 내조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꼴로 뭘 하겠어? 벌어오는 돈 죄다 병원비로 까먹고 하는 것도 없잖아.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아들이 신경 쓰여서 앞으로 회사를 더 키울 수 있겠니? 한창 잘 나갈 때 네가 뒤에서 받쳐줘야 하는데 이건 뭐
시들어가는 잡초 살리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한 소리 하려 온 거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6개월 뒤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땐 내 아들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지금 날개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려는데 자꾸 네가 발목을 잡고 있잖냐. 분명히 얘기했다. 6개월 뒤에 아이 가지지 못한다면 그땐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거라.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오늘 퇴원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그이가 지금 저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는 단물 다 빠졌다고 내치시려는 거예요? 건전지도 갈 때 되면 갈아줘야 하는 거잖아. 생산 능력까지 떨어져 버린 너를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시모의 막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아랫배에 통증이 올라왔고 다리가 후들거려 결국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6개월 뒤에 임신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이혼하라며 쐐기를 박은 뒤 집을 나가셨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자다가 막 일어났는지 상당히 피곤한 말투로 무슨 일 있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수백 번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술에 찌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목소리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회사에서 보자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네요.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남편이 아닌 처음 본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남편과 일적인 문제로 미팅할 게 있어서 약속을 잡았다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였어요. 설명을 듣고 난 이후 처음 본 남자에 대해 경계가 풀렸고 한 사무실에 둘이 있는 분위기가 싫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남자 쪽으로 돌리자 꽃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난 상태로 깨져 있었고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구경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졌다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네요.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들을 맨손으로 줍길래 사무실 한편에 있는 청소용품을 꺼내 들고 유리 파편들을 쓸어 담으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기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제가 들고 있는 청소용품을 달라고 손을 내밀길래 괜찮다며 파편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으려 하자 제가 쥐고 있던 빗자루의 손을 잡으며 서로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나머지 빗자루에서 손을 떼려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네요. 지금 내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손을 잡고 있냐고? 설마 당신 나 몰래 다른 남자한테 꼬리치고 있었던 거야? 방금 둘이 바라보고 교환하고 있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꽃병까지 깨트릴 정도로 뭔 짓을 했길래 당황하고 있는 거지? 그쪽은 오늘 나와 일적인 문제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 아니야? 이것들 봐라. 너희들 일부러 대놓고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던 거야? 완전 정신 나갔네. 나는 하루 종일 거래처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일감 얻으려고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당신은 나 말고
다른 남자와 아침부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당신 어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내 속을 너무 태워서 답답한 나머지 얼굴 좀 보려고 아침 일찍 회사에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사무실 문 여니까 당신과 일적으로 만날 사람이라며 앉아 있길래 나가서 기다리려고 했어. 그런데 이분이 꽃병 구경하다가 떨어뜨린 거고, 그걸 맨손으로 줍길래 대신 청소해 주려 했던 것 뿐이야. 내가 왜 당신 놔두고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지르겠어. 저기요, 뭐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혜선아, 이제 그만해. 우리 관계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잖아. 저 혜선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 입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실망했다는 눈빛으로 다가와 갑자기 제 뺨을 내리쳤고, 사실이 아니라고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했지만 이미 처음 본 남자의 말도 안 되는 거짓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처음 본 남자의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사이 회사로 출근한 사람들이 사무실이 시끄러워지자 상황을 살피기 위해 들어오더니 급하게 남편을 말리며 남자와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리며 왜 거짓말을 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켰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네요. 하지만 제가 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뒤를 쫓아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제 앞에 시모가 나타나 가로막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네요.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끌려다니다가 직원들의 도움으로 시모와 분리될 수 있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거야? 그것도 내 아들 사무실에서? 그동안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해서 임신이 안 돼도 참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애미를 실망시켜?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저 오늘 저 남자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시끄러워! 바람 피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자신이 한 행동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 달라는 거야. 무슨 변명을 못해? 네가 저 남자를 언제 봤는지 내가 그걸 어찌 알아? 지금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잖아. 안 그럼 저 사람이 왜 도망갔겠어? 사실이라면 상황을 설명했겠지. 어차피 잘 됐네. 임신도 안 되는 며느리. 내가 그동안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참에 너희 둘 이혼해라. 지금 내 아들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그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했던 일들 생각해서 상간소송은 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지금처럼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사랑했었고 함께한 세월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야. 내일 도장 찍으러 갈 테니까 법원으로 나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들 속에 당황한 나머지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밖으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열을 하며 남편과 대화를 하기 위해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남자의 행방도 알지 못한 채 너덜거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녁이 되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몇 시까지 법원 앞으로 나오라는 문자 한 통을 남겨둔 채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해를 풀기 위해 친정으로 찾아가 제가 겪게 된 상황에 대해 부모님께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고 충격적인 상황들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시모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자 아빠가 시부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 시댁 식구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법원으로 찾아가 남편을 만났고 거기에서도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그 남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아 저 또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다며 저를 더 가증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저와의 인연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제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저를 믿어주지 않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라는데 믿으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더 이상 설명하는 것도 지쳐버렸었죠. 몸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가서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일부분과 사업을 차릴 때 들었던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모든 걸 확실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것보다 남편이 저와 함께한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만든 그 사람을 잡은 뒤 처벌을 내리고 싶어 도움을 청했지만 접수 후 기다리라는 말뿐 시간이 지나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에 더 이상 경찰서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으로 돌아와 폐인처럼 지내며 살아간 세월이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매일 우울증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지냈었죠. 모든 게 남편과 시모의 계획 같았어요.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내쳐버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무 업무 일을 했던 여자와 인연을 맺었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었어요. 매번 바뀌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성공하게 만들어주었는데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하는 존재로 나락해 버린 빈 껍데기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 너무 분하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이 잘 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보란 듯이 잘 살아야만 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저를 내쳐버린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쐬며 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해
망가져버린 몸을 회복시키려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분명 좋은 날은 찾아올 거란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 이제 완전히 잊었어요. 앞으로 제 자신만 보며 살아갈 거예요. 꼭 성공해서 그 사람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악물고 앞만 보며 달릴 거니까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의류 매장을 차리게 되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계획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없이 제 꿈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발품 팔아가며 가격 대비 괜찮은 품질의 옷을 디자인해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동네 주민분들의 반응이 좋은 것들은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밟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분들도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고 괜찮은 디자인의 옷들도 찾아 연구하기 위해 팀원을 꾸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어느 한 동네에서 낯이 익은 한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직원들과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잠시 쉬면서 상황을 살폈고 얼마 뒤 여자는 들어갔던 건물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급하게 택시를 잡아 순식간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가를 보니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 다가가 계단을 올라간 뒤 여자가 들어갔을 법한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를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곳을 처음 들어가 봐서 그런지 무거운 분위기는 저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괜히 들어왔다 싶어 잘못 들어온 것 같다며 다시 나가려 하자 소파에 앉아있던 분이 무슨 용건 때문에 들어온 거냐고 침착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그냥 나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 방금 나갔던 여자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테이블에 놓여있던 파일 하나를 펼치며 명함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건네받은 명함을 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 여자에게 저도 당했냐며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이 돈만 주면 제 앞에 바로 앉혀줄 수 있다며 조건을 제시하길래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아 제가 원하는 건 명함 한 장 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명함 한 장도 그냥 줄 수 없다며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길래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급하게 돈을 쥐어준 뒤 명함을 손에 넣어 서둘러 매장으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망설일 것도 없이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문을 열었고 1년 만에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제 팔을 잡곤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표정으로 왜 왔냐며 소리를 질러댔네요. 당신이 여기 올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야? 우리 관계는 끝났는데 무슨 볼 일이 남아있길래 중요한 시기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람 난감하게 만들어? 오늘 투자자 미팅이라 지금 상당히 민감하다고.
그래? 그럼 내가 타이밍 맞춰서 잘 왔네. 내가 당신한테 줄 게 있거든. 이게 뭔 줄 알아? 딱 보면 알 거야. 누구 명함인지. 이게 뭐야? 민정이 사진이 왜 여기 박혀 있는 건데? 당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보면 몰라? 나를 내치고 기껏 당신 품에 끼고 있던 여자가 그런 데서 몸이나 굴리며 살던 여자라고. 자기 얼굴 딱 박아놓고 그동안 천박하게 살았다는 거지. 대충 감이 와? 당신에게 접근한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면접을 보고 여기에 일하게 만든 거야? 표정 보니까 당신도 그 여자에 대해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예전에 거리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야. 사는 게 힘들다고 하길래 사무직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줬던 것 뿐이야. 나도 이런 명함은 처음 봤다고. 그렇다고 나를 내치고 술집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던 여자와 결혼을 해?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또 하나 알려줄까? 그 여자 오늘 어디에서 봤는지 알아? 사채업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 그 명함도 거기에서 얻은 거고. 당신 지금 제대로 물렸어. 그 여자 빚이 말도 못할 정도로 불어나 있는 상태라고. 오늘도 그 여자가 이자를 쥐어주고 갔다고 하더라. 뼈 빠지게 돈 벌어 그 여자 뒤나 닦아주는데 돈 쓰고 있는 거야? 잘하는 짓이다. 이 모든 게 그 여자가 계획한 짓이었다고. 나한테 접근했던 남자도 분명 그 여자가 꾸민 짓이겠지. 당신이랑 나랑 헤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우리를 속인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말 한마디에 나를 내쳐? 당신은 이제 끝났어. 지금의 생활도 아마 오래 가지 못하겠지. 내가 몰랐어도 어차피 당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던 거라고. 그 여자의 계획으로 저와 남편을 갈라놓은 거였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목덜미를 잡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뒤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 앞에 나타난 꽃뱀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품에 안기더니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추궁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들고 있던 명함을 그 여자에게 건네자 순간 놀랐는지 남편을 밀치면서 자기가 아니라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저를 미행했는지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더니 그 여자에게 쌓인 빚을 서둘러 갚으라며 남편을 에워싸곤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생긴 빚이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지만 사채업자에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결국 남편은 털썩 주저앉아 정신이 나가버렸고, 그 뒤로 시댁 집안은 그 여자 하나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네요. 저와 미래를 꿈꾸며 만들었던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결국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남편은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시몬은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례식장은 남편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했다면 지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저보다 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임신이 되지 않는 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가차없이 저를 내쳤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네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또 다른 인생길이 펼쳐지겠죠. 그 길이 언제나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